어디 갔다 왔다고? 자, 필기 준비하세요.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이렇게 갑니다. 자, 전 시간에 배운 것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러더퍼드를 배웠거든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중간에 지가 발견한 원자 핵 그리고 맞지? 그 다음에 바깥에 원자 핵의 전기력 때문에 딴 데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닌다. 행성 모형을 그렸었어요. 이게 러더퍼드 모형이고 전자 발견 누구였지? 톰슨이었지 맞지? 근데 얘가 이 주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면 자신이 운동을 하게 되면 지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지가 계속 돌아다니고 운동을 해. 그럼 지 에너지 어떻게 돼요? 낮아지지 맞죠? 지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이유는 바깥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그러면 이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는 스펙트럼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어떤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냐면 이 운동이 깨구리 띵 뛰듯이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뛰는 게 아니잖아. 맞지? 연속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가 계속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 줄어듭니다. 알겠지? 운동 에너지 감소하다 보면 나중에 이 원자핵과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전자가 원자핵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다 전자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원자의 안정성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보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울 건데 보호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수소를 갖다가 눈으로 직접 관찰했다는 거야. 근데 수소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관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선 스펙트럼은 기정사실이야. 그럼 기정사실을 갖다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모형이 잘못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배우기 전에 너희들한테 요거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이건 반드시 배워야 되니까 우리 프리즘에 빛을 갖다가 통과시키면 햇빛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지 맞지? 근데 물어보자. 요 지점에서 지금 꺾이겠지 이렇게 맞지? 우리 꺾이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빛이 꺾이는 거를 굴절. 그 다음에 유리에서 공기로 나올 때도 꺾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꺾이는 걸 갖다가 우리는 굴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다 나눠져요. 빛이 나눠지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눠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분산. 알았지? 요 앞에 꺾이는 거는 굴절이고 그 다음에 빛이 나눠지는 거는 분산. 이렇게 분산에 의해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물리하는 애들은 이쪽 수업 잘 들어라. 나중에 물리원에서 선생님 이쪽 파트는 화학에서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책만 읽고 갈 겁니다. 알겠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봐라.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시광선. 여기서 부르지 맞지? 가시광선을 나눈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되면 니는 빨간색이고 어떻게 되면 니는 보라색이야? 파장으로 나눴지. 어디가 파장이 크지? 빨간색 쪽이 파장이 큽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쪽이 파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는 파장으로 나눈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집니다. 에너지 갑시다. 에너지.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습니다.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큽니다. 알았지? 그 다음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놈을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러지? 자외선. 이거 무조건 외워주세요. 파장, 진동수, 에너지 이 관계들 전부 무조건 외워주세요. 내가 예전에 통과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물화생지 전부 다 나옵니다. 이거 알겠지?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해라. 선생님이 외우라 그러면 반드시 외워라. 그래서 요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물리에서 배우겠지만, 자, 에너지 E는 이걸 갖다가 광자라고 쓸 겁니다. 광자는 빛알갱이를 얘기하는 거다. 빛알갱이 한 개가 가진 에너지는 HF, 이거는 란다분의 HC. 이런 공식이 물리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H 같은 경우는 플랑크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여기서 C도 광속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는 뭐 신경 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 뒤에 나와 있는 FHF, 이게 지금 진동수예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관계라는 사실을 갖다 알아둬야 돼.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도 크고 작으면 작다. 비례관계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지금 들입자처럼 썼는 거, 이거 우리가 파장입니다. 파장. 이 파장은 앞에 있는 두 놈하고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지, 맞지?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저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 꼭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우리가 수소를 갖다 보겠다,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 수소를 글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뭐 이렇게 그냥 모형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걸 알겠지? 수소를 갖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런 선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요런 선. 그래서 선으로 나타난다는 소리는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연속적이라는 단어 이꼬를 너희들이 양자화라는 단어. 그래서 양자화라는 단어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거를 양자화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냐면 수소 원자는 특정 에너지 빛만 방출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파장에 특정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하다 보니까 저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모형을 갖다가 누가 설명하지 못했다 그랬냐면 러더퍼드가 이걸 이 러더퍼드 모형으로서 요거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다. 아까 뭐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그랬냐면 일단 러더퍼드 모형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안정성 요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보가 등장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이론적 배경을 얘기한 거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어준 이유는 요거는 몰았으면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돼. 선생님 요 영상 때문에 여기 또 지우고 다시 풀이할게.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갑시다. 2번 이제 보의 원자 모형 요거 갖고 보의 원자 모형. 자, 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원자를 설명을 했냐면 자, 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불연속적인 껍질에 원궤도로 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불연속적인 껍질의 원궤도로 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치? 용어를 보면 여기서 특정한 에너지를 가졌다. 요 단어가 뭐냐면 에너지 준위라는 소리예요. 에너지 준위. 그 에너지를 가졌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에너지 준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불연속적인 껍질 이게 우리는 전자 껍질 이렇게 얘기하지 말죠. 그래서 보 모형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전자 껍질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지. 그래서 전자 껍질을 강조한 사람이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나 더 배우겠지만 에너지 준위가 곧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가 곧 전자 껍질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저 세 개 용어가 같은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 에너지 계산하는 공식 반드시 외우세요. 알겠지?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기 때문에 지금 1312가 들어간 거고 나중에 물리에서 배울 때는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으로 배울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거는 뒤에 단위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1312 요거를 우리는 그냥 상수값 k로 쓸 거예요. 그래서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이렇게 외워놔도 됩니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 지금 n으로 표현한 거 있지 맞지? n으로 표현하는 거 여기에 바로 우리는 주양자수를 표현한 거예요. 주양자수. 됐지? 자, 그래가지고 바로 2번 이래가지고 궤도를 갖다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궤도 이동. 너희들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 선생님 잠깐만 보자. 우리가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통합과학에서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보원자 모형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거 아직 그리지 마라. 선생님 저 그릴 거다. 전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전자가 여기 있으면 원자핵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제일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닥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원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가 멀리 있으면 그만큼 불안정해져요.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다고 배웠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통과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이 전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되죠? 그치? 에너지 흡수 이런 걸 배웠어요.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 위로 가면 갈수록 불안정하다고 그랬어.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높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너희들 위치 에너지 봐봐. 바닥에 있을 때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나는 불안정해져요. 알겠지? 그래서 위로 갈 때는 에너지 흡수.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 방출. 요까지 통화해서 배웠잖아. 맞지? 그럼 봐라. 궤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전이라 합니다. 전이. 그래서 궤도 이동 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외워야 됩니다. 너희들 계산 많이 해야 돼. 에너지 출입하는 요거 계산 공식 E, 델타 E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절대치 붙여서 우리가 델타는 변화량이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는 거지 맞지?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이 나중 빼기 이 첨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요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요거 나중에 책 읽기 전에 선생님 잠깐만 다시 얘기하고 갈게요. 요거 필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에는 나중에 요걸 델타 E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썼냐면 이 처음 빼기 이 나중 이렇게 적혀져 있다. 책에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변화량을 처음에서 나중을 뺀다. 이래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이 틀리잖아. 맞지요? 맞지? 우리는 항상 변화량을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데. 맞지? 그래서 나중에 교과에는 이렇게 실려져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실려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을 때 플러스면 에너지 흡수, 마이너스면 에너지 방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절대치 붙여가지고 무조건 양수값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흡수 방출은 어디서 따질 거냐면 자 봐. 너희들 1에서 뭐 3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너지 뭐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지. 다시 내려왔다. 그럼 에너지 뭐 해야 돼요? 방출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어디로 갔는지 그걸로 에너지 흡수 방출 따지고 에너지 크기는 무조건 양수값으로 계산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그 원자 모양 그립니다. 중간에 원자에 그리고 일단 껍질을 몇 개 그릴 거냐면 4개 그릴 거다. 4개. 야, 우리 껍질이 주기율표에서 뭐를 의미하노? 껍질이 주기율표에서 뭐를 의미해요? 주기지. 주기가 껍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4개 그린 이유는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20번에 칼륨, 칼슘이 4주기, 4주기에 맞지? 그래서 4개까지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호는요. 지금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이 껍질에만 누가 돌아다닐 수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껍질과 껍질 요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 사이에는. 그러면서 껍질에 이름을 붙였는데 제일 안쪽부터 K 껍질, L, M, N 껍질 이렇게 껍질의 이름을 갖다가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썼던 것처럼 원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 얘들 대소관계 따지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계를 따질 수가 있겠네. 맞지? 대소관계 이렇게 따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매겼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껍질부터 우리는 숫자를 1로 매깁니다. N은 1, N은 2, 그 다음에 N은 3, 그 다음에 N은 4. 그래서 지금 소문자 N으로 쓰는 건 아까 여기서 한번 얘기했지. 주량자 수라고. 알았지?
껍질마다 숫자를 매겼는데 그걸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거는 확대해서 쌤이 여기다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리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격이 작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요 사이, 요 있지. 요 사이하고 비교했을 때, 요 사이가 더 크게 그려야 됩니다. 알았지? 첫 번째, 두 번째가, 두 번째에서 저 끝까지보다 더 크게 그려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렸는 게 뭘 그렸냐면 껍질을 그린 겁니다. 껍질. 그래서 여기를 주양자수 1, 여기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주양자수 4, 여기는 주양자수가 무한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너지 계산한 저 공식 있지? 저 공식에 의해서 요 각 껍질들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지? 각 껍질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껍질에 가진 에너지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그럼 n이 1이니까 그냥 k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E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그러면 4분의 k. 세 번째 E3 마이너스 9분의 k. E4 마이너스 16분의 k. 자,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k 얼마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k. k가 상수값이 됐지, 맞지? 0. 그렇지?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지, 맞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해 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다 해볼게요. 전자가 여기 있다. 그럼 전자가 여기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자핵과 제일 가까이 있잖아. 전자가, 맞지?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겠네. 인력이 크다는 소리는 안정하다는 소리지? 결론 바닥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 상태.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닥 상태. 가까이 있다, 인력이 크다. 그러면 안정하다. 그러면 바닥 상태. 알았지? 그래서 얘가요,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껍질을 바꾸는 걸 갖다 우리는 전이. 전이 될 때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로 올라갔으니까 에너지 뭐? 흡수. 그래서 여기 올라가게 되면 나는 무슨 상태냐 하면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소리야. 이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 들뜬 상태. 자, 위로 올라가려 그러면 에너지 흡수.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위로 전이됐던 전자가 원상 복귀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위에 있던 게 내려오면 에너지 방출. 에너지 방출. 자, 그래서 갑니다. 에너지 몇 개를 갖다 계산해 볼게요. 근데 너희들 에너지 계산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너희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요런 그림 있지, 요 그림. 요 그림 최소한 내가 앞만 몰라도 중간고사 전까지, 아니 이게 기말고사 범위인데, 기말고사 그 범위 시작할 때 그때 아마 기말고사
모의고사 범위 끝날 때까지 한 50번은 그릴걸요. 문제를 이런 걸 지 스스로 그려봐야 문제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자주 그릴 수 있도록 해라. 자, 가자. n 이꼬르 1에서 n 이꼬르 2로 갔다. 이렇게 볼게요. 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 껍질로 갔다. 그럼 에너지 뭐 해야 되지? 흡수. 알았지? 흡수인지 방출인지는 선생님 요거 보고 찾아라 그랬다. 문제 반드시 이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에너지 흡수. 알겠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 델타 E는 절대치 붙여서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나중에 이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나중에서 빼기 처음 1이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값이 얼마냐면 4분의 3K 1에서 2로 갈 때 4분의 3K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알았지? 다음 N 이꼬르 무한대에서 N 2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자.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진 거는 에너지 뭐 해야 돼?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방출. 맞지? 에너지 방출.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그러면 절대치 붙여서 나중에 이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그 다음에 빼기니까 더하기 무한대의 에너지값 얼마? 0.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K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요래 얘기했지. 1에서 2 사이 요 사이 간격이 2에서 무한대 사이 간격보다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에너지를 계산하더라도 1에서 2는 4분의 3K 2하고 무한대는 4분의 1K밖에 안 되잖아. 맞지? 간격이 더 커야 됩니다. 밑에가 알겠지? 그렇게 봐주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옆에다가 요거 옆에다가 하든지 아무 때나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요. 옆에다 한번 다시 그려서 너희들 에너지 값 요거는 좀 계산해 주세요. 4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 2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 4에서 2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 3에서 2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거는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통분하면 되잖아. 맞지? 통분하면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런 거 계산 문제는 물어보는데 통분해서 계산할 시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요게 해당하는 6개의 에너지 값만 너희들이 쓰다 보면 그럼 바로 어디에서 어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됐다. 이렇게. 야,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불꽃 반응 배운 적 있어요? 불꽃 반응? 나트륨 색깔 무슨 색? 노란색. 칼슘? 주황, 구리, 청록 막 이런 것들 배운 적 있을 거야. 그럼 그 실험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실험했냐면 거풀꽃에 가열했어요. 시료를. 알았지? 그럼 거풀꽃에 가열했다는 소리는 이 나트륨, 만약에 나트륨 입장에서는 뭐를 한 거야? 에너지가 흡수된 거야.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나트륨 안에 있던 전자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들뜬 상태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알겠지? 그럼 들뜬 상태로 올라갔던 것이 이제 불을 꺼요. 불을 끄게 되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겠지. 맞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맞지? 그때 방출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노란색만 튀어나오겠지. 맞지? 그런 식으로 실험한 거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필기할 게 뭐냐면 자, 3번이다. 스펙트럼 계열을 외워야 돼요.
옥동에 보면 추석 설날 기간에 수업하는 학원 있는데 선생님은 설날 기간에 수업 못합니다. 알겠죠? 그렇게는 좀 알고 있어라 미리. 자, 그럼 봐라. 들뜬 상태에서 이제 내버려두면 원 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어. 그럼 봐라.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1까지 가요. 그 다음에 무한대 앞에 있던 전자도 1까지 내려가. 앞에 있던 전자도 1까지 내려가. 그럼 처음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림 그렸던 게 4에서 그렸으니까 4에서도 1까지, 3에서도 1까지, 2에서도 1까지 이런 식으로 원상태 저기 첫 번째 것들로 다 내려가요. 그럼 지금 선생님 그림 그렸던 건 에너지 흡수야 에너지 방출이야? 방출이지 맞지? 방출이니까 우리는 어떤 빛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빛을 보니까 전부 다 자외선이었어요. 자외선. 그래서 그걸 알아냈던 과학자가 라이먼이라고 해서 라이먼 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먼 계열. 그래서 1까지 떨어지면 자외선, 라이먼 계열. 그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 이제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2까지 떨어져요. 2까지. 무한대 앞에 있던 것도 2, 그 앞에 있던 것도 2, 4에서 2, 3에서 2. 출발점은 상관없이 도착점이 중요하다 그랬다. 그래서 2까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 누구냐? 발머가 알아냈다. 발머 계열. 발머 계열.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 이제 3까지 떨어져요. 3까지. 무한대 앞에 있던 것도 3까지 떨어지고 도착점이 전부 다 3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때 빛을 조사해 보니까 적외선, 그 다음에 파센 계열.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이게 외워졌을 때 우리는 뭐를 갖다가 할 수가 있냐면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너희들 스펙트럼이 생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겼는 거 알지? 요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요 가로축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파장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파장. 그래서 요 지점에 만약에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렇게 선생님이 세 세트로 눈에 보인다 할게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데는 너희들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스펙트럼을 딱 보니까 이렇게 세 세트가 딱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잠깐 파장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길잖아 맞지? 그럼 이쪽이 지금 파장이 제일 짧은 놈이야.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는 크지 맞지? 그럼 우리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서 에너지 제일 큰 놈은 누구야? 자외선이지 맞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세트가 자외선을 갖다가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 얘가 적외선이고 요런 식이라는 거 해석 좀 하고 자외선은 라이먼 계열, 가시광선 발머 계열, 적외선 파생 계열 이건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분석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볼래? 여기에 보면 지금 인마가 자외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이지. 파장이 제일 짧은 놈이니까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이지. 그럼 연마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 놈이야? 연마는 자외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놈이겠니? 여기서 요 떨어진 놈이 여기서 요 떨어진 놈이야.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놈이다. 그래서 요 빛이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진 빛이라는 사실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요 빛이 보면 자외선 영역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놈이야. 파장이 제일 길다는 거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이지. 자외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은 2에서 1로 떨어진 놈입니다. 2에서 1로 떨어진 놈. 얘가 자외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요거 가시광선입니다.
근데 가시광선의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해석을 안 합니다.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제일 큰 놈 요마 해석해야 돼. 요마가 보면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제일 길다는 거는 에너지가 제일 작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은 누구겠니? 요마겠지, 맞지? 3에서 2. 그래서 요마를 기억해 줘. 3에서 2. 그럼 너희들 가시광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럼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길고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은 누군데요? 누구고? 빨간색이죠. 그래서 3에서 2로 뜯어준 놈이 빨강이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 알아들어야 돼. 빨강.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적외선입니다. 이 적외선 같은 경우에 자, 연마가 파장이 제일 짧은 놈이니까 무한대에서 3까지 떨어진 놈이고, 얘가 만약에 적외선 영역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놈이라 그러면 4에서 3으로 떨어진 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 뭐 하나 더만 선생님이 보여준다면, 우리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센 쪽을 보면 간격이 좁아요. 일로 가면 갈수록 간격이 점점 넓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요거 그림 그렸지? 그 다음 거는 뭐냐면 그 앞에 있던 전자가 일로 갈 거 아니야. 그 다음 거는 그 앞에 있던 게 여기까지 떨어질 거잖아. 그러면 쌤 아까 요거 에너지 준위가 여기 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 그랬지, 맞지? 좁아지기 때문에 요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요 값들이 요 차이에 해당하는 요 값들이 요 간격이 되거든요. 알았니? 그러면 요 차이 값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질 거 아니야,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간격이 점점 이렇게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파장이 좁은 쪽이 에너지가 센 쪽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간에,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다. 책에 볼게요. 자, 책의 이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이래가지고, 자, A, 보호의 원자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누가 나왔냐면, 자, 1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불치세기. 수소 원자가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는 걸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보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줄처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줄치고 그거 줄쳤으면 화살표 저 끝에 줄쳐라. 특정한 파장의 빛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 자, 그 다음 그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에서 자, 오른쪽에 그게 선 스펙트럼 나와있지, 맞지? 선 스펙트럼. 근데 이 지금 까만색 여기다가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빨간색 보이지, 맞지? 빨간색 가시광선인데, 맞지? 그 656 동그라미 치죠. 656. 이거 동그라미 쳐서 요거 암기라고 적어놨죠. 656이요. 빨간색 빛의 파장이 656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책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너희들 나중에 학교 시험지 같은 데 보면 이거 전부 검은색입니다. 알겠죠? 전부 검은색인데 숫자 656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이마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적어라. 3에서 2 책에다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686이 초록색 같은데 콤마는 4에서 2입니다. 4에서 2. 그 다음에 434 파란색 있지? 걔는 5에서 2로 떨어진 놈이에요. 그 다음에 410 보라색이지? 6에서 2로 떨어진 놈이야. 6에서 2. 그럼 우리 가시광선이라 그러면 가시광선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가 우리가 가시광선이잖아, 맞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에서 2지, 여기 지금 6에서 2지. 그럼 선생님 7에서 2로 떨어지는 빛은 뭐예요? 그러면 그건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를 갖다가 가시광선 요 첫발 이걸 말을 못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까지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이 맞는데 어디서 6에서 2까지 떨어진 것까지만 가시광선이고 7에서 2, 8에서 2, 무한대에서 2 이게 전부 자외선입니다.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좀 봐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보호원자 모형 불치세요. 자, 보호원자 모형은 뒤쪽으로 그냥 쌤 읽어볼게.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된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로 1번 자 원자핵 주위에 자 줄쳐라. 전자는 중간에 있습니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 그거 줄치고 그거를 갖다가 뒤쪽에 전자 껍질 줄치세요. 전자 껍질.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중간에 있습니다. 껍질 외워야 됩니다. 제일 안쪽부터 K, L, M, N 줄치고 그래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인데 그게 작은 소문자 M 주양자수를 나타낸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K면 주양자수 1, L이면 주양자수 2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다음 그 밑에 스몰 n을 주양자수 줄쳐라. 스몰 n을 주양자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쌤 읽어볼게. 각 전자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밑에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별표 3개 때리고 외워야 됩니다. 2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근데 1312를 우리는 k로 써서 계산한다고 아까 얘기했었다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봐라.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낮다 이렇게 되어 있네. 쌤 봐라. 아까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크다. 근데 우리 책에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는 작다. 똑같은 말이지 맞지?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는 그냥 K보다는 L이 크고 L보다는 M이 크고 그런 값이고 그 다음 그 밑에도 쌤 읽어봐라.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이웃한 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작아진다. 아까 얘기했지. 위로 가면 갈수록 요 사이 간격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알겠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껍질하고 주양자수를 나타냈고 오른쪽에 있는 껍질은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하고 이 간격이 최고로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위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알겠지?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지. 2번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 요래 가지고 뒤쪽은 그냥 쌤이 읽어볼게.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 그걸 전이라고 얘기했다.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는데 화살표 뒤에 줄쳐라. 델타 E는 요 보니까 처음 에너지 빼기 나중 에너지 빼기 맞지? 그래서 거기다가 식을 하나 더 쓰라. 아까 쌤이 썼던 대로 델타 E는 절대치 붙여서 이 나중 빼기 이 처음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냥 편하게. 우리가 원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부터 빼야 되니까 그래.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바닥 상태 줄쳐라. 용어 알아두세요. 저 뒤에 줄치자. 안정한 상태. 에너지가 제일 낮아서 안정한 상태로 오는 바닥 상태. 그 밑에 들뜬 상태 줄쳐라. 저 뒤에 줄쳐라. 불안정한 상태. 용어만 알아두세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에너지 흡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에너지 흡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에너지 방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봐라. 그림 A, B, C. A가 보니까 위로 올라간다 맞지? 에너지 흡수. 그 다음에 B는 내려오네요. 에너지 방출. C도 내려오네. 에너지 방출. 근데 봐라 거기 A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까? 그럼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4분의 3K 맞지? B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까? 그러면 4분의 3K. 그 다음 C는 3에서 1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산하면 9분의 8K 나옵니다. 9분의 8K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밑에 3번 가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 그래서 가로 1번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줄쳐라.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는 까닭. 자, 왜 불연속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글자부터 쌤 읽을게. 높은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줄쳐라.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 쌤 봐라. 아까 3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이 얼마였냐면 9분의 8K였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 떨어질 때 딱 요 값만 방출하기 때문에 선이 딱 하나 나오는 겁니다. 알았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 이래가지고 밑에 표 있지? 별표 3개 때려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줄쳐라. 라이먼 계열 줄쳐서 오른쪽에 자외선.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2 이상부터 그건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출발점은 상관없다 그랬어. 뒤에 줄쳐라. n 이꼬르 1인 전자껍질로 전이 1로 다 떨어지면 우리는 라이먼 계열 자외선. 그 다음 그 밑에 발머 계열 줄쳐서 가시광선. 얘도 출발점 상관없습니다. 3 이상부터 뒤에 줄쳐라. n 이꼬르 2 전자로 전이하는 겁니다. 밑에 파생 계열 줄치고 적외선 줄치고 뒤에 n은 3 전자껍질로 전이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됐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자. 자, 다음 페이지 82쪽에 크게 가로넣기하고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문제 좀 푸세요. 이때 문제도 풀어라. 용호야, 내일 6시 잊지 마라.